먼저 그 보청기의 어떤 간단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핸드 드릴이 기본입니다.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리려면 이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을 세게 밟으면 세게 돌아가고, 살짝 누우면은 엑셀레이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게 밟으면 빨리 나가고, 살짝 밟으면 좀 천천히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돌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스위치가 있어요. 지금은 돌리면은 이렇게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하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근데 이것은 그 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으면은 이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저는 숙달이 돼서 저는 좀 편하고. 근데 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건 외국 톱은 이렇게 밀어야지 썰리고, 우리는 당겨야 썰리죠, 그렇죠? 그렇게 했듯이 그거는 뭐 방향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편한 방향으로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방향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먼지가 내 코로 들어와요, 이게. 그런데 반대로 돌아가면은 내가 밀을 때 어디를 밀어야 될지 방향을 또 잘 못 잡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코로 들어오는 거는 마스크나 이런 고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펼 때도 이제 이 팁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바꿔 끼워야 되죠. 이렇게 바꿔 끼워야 되는데, 이걸 바꿔 끼기 위해서는 여기 오픈, 락. 그래서 오픈 쪽으로 끝까지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그럼 이게 빠져요. 그 다음에 끝까지 돌리면은 이제 잠기고, 이게 빠지지 않아야 돌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이런 상태에서 밟으면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데 내 손에는 진동이 옵니다.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걸리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기 안에 코일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언가 꽂아 놓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 밟았을 때 이게 돌아가야 이게 고장이 안 나요. 또 무언가 꽂혀 있어야 여기 이물질이 들어가질 않아서 이제 이 핸드피스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끝까지 여는데 또 잡는 위치도 지금 보면 요 부분하고 분리돼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끝에를 잡아야 돼요. 근데 되게 보면 이렇게 잡으면은 잘못하는 게 자꾸 풀려요, 이게. 그래서 좋지 않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잡고 돌리고 빼고 넣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보청기에다가 벤트를 내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 핸드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 요렇게 한 손으로 이 쉘을 잡고 한 손으로 핸드피스를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이게 정확한 위치를, 이게 손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붓글씨 쓸 때도 사실은 원래가 대구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흔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 이 양 팔꿈치를 이 책상이나 아니면 팔목을 책상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손과 손을 맞잡아야 돼요. 맞잡고, 심지어는 안 되면은 이렇게 끝까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 손으로 보청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칫 이게 튀어버린다고, 이게. 또 아니면 이게 미끄러진다든가.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잡고서 움직이는데, 요거만 까딱까딱하면 이게 충분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요거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청기 있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이 환기구를 좀 외부 익스터널 벤트를 변경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익스터널 벤트를 변경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원래 대부분 여기가 마이크로폰이면은 반대쪽에 여기 이렇게 좀 뾰족한 부분에 그 인터널 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벤트를 따라서 이렇게 깨주면 제일 간단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이 보청기는 벤트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 벤트를 어느 쪽인가 내야 되죠. 낼 때는 항상 마이크로폰의 먼 쪽, 마이크로폰에 가까운 이쪽이 아니고 마이크로폰에서 멀리 있는 이쪽 그 꼭대기 부분에 벤트를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볼게요. 지금 또 잡은 게 습관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렇죠? 손가락 긴 분은 새끼손가락으로 잡더라고요. 근데 저는 짧아서 이렇게 잡는데. 자, 약간 속도가 빠른 게 좋아요. 한 방에 팔라 그러지 말고요. 일단은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벤트를 스토너를 낼 때는 이 끝까지 내야 돼요. 만약에 벤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쪽 바깥쪽이 웨이드하고 닿기 때문에 벤트를 여기까지 내나 마나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일정한 깊이로. 요거는 지금 일정한 깊이로 예쁘게. 이게 상품이란 말이에요. 상품이니까 가능한 보기도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끝까지. 지금도 벤트를 대략 만들긴 했지만은 아직은 이게 깊이가 낮아요. 근데 이게 쉘이 이게 그 이어덤이라 모조 보청기라 쉘이 두껍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이고 뚫어졌네. 그쵸? 뚫어졌어요.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안 하냐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냐는 얘기죠. 아무런 문제 안 생겨요. 다시 이거 메꾸면 되지. 이 메꾸는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게서 예, 전문 용어 땜빵 나오는데 예, 이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청기에서는 이 부분이 여기보다는 좀 두꺼워요. 특히 벤트가 있을 경우는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겁내면 안 돼. 이게 못하는 이유가 다 겁을 낸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마이크로폰이 있는 반대쪽에 벤트를 내라고 했어요. 왜 반대쪽에 벤트를 내야 돼요? 여기와 여기가 가까우면 새어나온 음이 바로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 발생 염려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메꾸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나 연결 못해 이거. 센터에는 컴프레셔가 없을 거예요. 컴프레셔가 없는데 요새 에어 있죠, 그렇죠? 네. 그거 하나 사도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걸로 해도 되고 그냥 저한테는 털어도 되고요. 자, 털었어요. 털었는데 털어도 이게 지저분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런 광택기가 있다면은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그 연마제예요, 연마제. 연마제를 좀 칠해가지고 연마를 한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 연마제가 안 칠해져 있어요.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그러면 요 부분이 진짜 상품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뚫어져 있지만은 뚫어진 거는 이제 나중에 메꾸면 되고. 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처리를 이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몰드 으로 된 건데, 이제 당연히 이쪽 부분에는 보청기 이어 후크가, 귀걸이 보청기 이어 후크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어 후크가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안에 부분이 경화가 돼가지고서 쑥 빠져요. 쑥 빠지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찢어집니다. 찢어지다 보니까 음이 새서 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요거를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 교환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이어몰드 튜브만 있으면은 쉽게 아무 도구, 별다른 도구 없이 튜브에 교환이 가능해요.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접착제가 안 칠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 접착제를 조금 넣기는 했는데, 이 접착제가 없어도, 이런 게 없어도, 요거는 이제 더 안 빠지게 하려고 이런 걸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교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튜브를 잘라서 먼저 넣어야 되죠. 여기가 보면은 요거는 이미 약간 좀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요 부분이 뭐냐면은, 요 귀, 이게 들어가면은, 요게, 요런 허리 부분이 있어야, 요게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보청기와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이어몰드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허리가 없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넣어야 돼. 안 들어가요. 그쵸? 강제로 넣는다 해도, 야, 이거 좀 들어가긴 들어가네. 이 정도는 들어가네.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가늘게 잘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안 들어가요. 이게 흐물흐물해서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마법을 좀 써야 됩니다. 잠깐. 마법을 써야 되는데 이런 마법이 있죠. 어떤 예쁘게 만든 도구들도 있어요. 이런 걸 잘 빼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도구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하면 돼요. 매듭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잘 안 빠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이유는 여기에 잘 들어가라고. 그럼 이렇게 넣으면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걸어서 당기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일을 할 때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당겼다.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다 보면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봐야 된다고요. 해본 거 안 해본 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거를 거꾸로 집어넣어서, 요걸 걸어서, 자, 열심히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어요. 근데 걸 때 어디를 거냐면은, 여기를 걸어요. 아니, 기껏 얇게 해놓고서 여기를 걸으면 이게 엄청나게 힘들죠. 끊어지거나. 그래서 여기 약간 얇은 부분을, 여기 얇은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이 아까 마술이라 그랬잖아요. 나왔죠. 순식간에 나왔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해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더 집어넣어서 이제 잘라줘야 되죠. 근데 더 집어서 자를 때도 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오른쪽이네, 보청기 이어몰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헬릭스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럼 이 튜브는 보청기가 이렇게 걸리니까 튜브가 나와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데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이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앞쪽으로 휘어서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당기면서, 여기를 당기면서 그 방향으로 올라가게끔 보면서
그 여성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기 이 세 손가락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걸로 푸시업도 좀 하시고. 자, 당겼어요. 요 정도 되면 딱 위치가 딱 맞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자릅니다. 자르면은 사실 완벽하게 못 잘라요. 그래서 여기가 거칠기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 이걸 좀 더 당겨요. 이게 이렇게 누울 정도로. 똑바로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도록 더 당겨요. 더 당긴 다음에 잘라냅시다. 그 다음에 역시 거칠거칠해요. 그러면 뒤로 다시 살짝 당기면 거친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그래서 보청기를 걸고 여기에 맞게 잘라서 끼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어몰드가 잘못되면은 이제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RIC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갈다가는 보청기 다 망가뜨리는 거니까 RIC 타입은 안 되고 전형적인 옛날의 BT 같은 보청기, 그런 보청기, 튜브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보청기의 경우는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지금 오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핸드드릴을 이용해서 환기구를 내보는 것. 또 하나는 이어몰드 튜브를 교환해 보는 것. 굉장히 간단한데 오늘은 핸드피스 다루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숙달은 아니어도 뭔가 그래도 좀 해본다는 의미를 두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